이게 과연 K-팝일까? K-팝으로 딱 단정 짓기는 좀 어렵다고. 난 이건 그냥 K-팝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 팝적인 성향일 거라고 생각을 해. 저는 밴드 톡식과 K-팝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우입니다. 밴드 목리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정훈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K-팝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37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대중은 등지고 저 멀리 떠났다. 아니지. 아, 그건 아니고. 방방 뛰면서 봤어요. 진짜 거의 그냥. 울었다고 막 걱정해서 울었다. 그건 아닌데. 예작실 시작! 예작실 시작! 귀여워. 귀여웠어. 오늘 뭔 얘기해? 얘기십시오. 제일 이슈가 된 그룹 BTS입니다. BTS. 감히 소자가 논하기는 굉장히 지극하신 분들이라. 무대 보셨어요? 봤죠. 네. 감상평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일단 너무 멋있었어요. 일단 한국의 상징적인 공간이고 상징적인 아티스트가 그 공간에서 활용한다는 자체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하고 싶어도 뭐 예술전당 락밴드가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의미로는 너무 멋있는 무대지 않았나? 너 어땠어? 막 빌보드 무대에서 보다가 어. 이제 다시 이제 완전체로 보는 거여서 좀 저도 좋았고 다만 그 RMC 다리 부상 울었다고 막 슬퍼가지고 걱정해서 울었다. 그건 아닌데 미안합니다. 춤을 이제 딱 타이트하게 추지 못하셨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 와이프분이 암이라고. 방방 뛰면서 봤어요. 방방 뛰면서 봤어요. 진짜 거의 그냥 혼돈의 도가니였어요, 진짜. 근데 엄청 행복했어요. 진짜. 그랬을 것 같아. 팬들 입장에서 얼마나 뽕이 찼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치. 얼마나 자랑스럽니. 넷플릭스에서 맞아. 그거를 하는데 글로벌 OTT에서 누구의 공연을 이렇게 생중계하는 거. 그니까. 이거는 사실 되게 역사적인 일이 아닌가. 그게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 네. 나는 이거 반응이 되게 신기했어.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 어떤 측에서는 또, 좀 그렇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거든. 정우는? 내 취향이야. 그러니까 취향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고 나는 사실 BTS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이제 그러니까 대중은 등지고 저 멀리 떠났다. 아니지.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나는 나는 어느 순간 진짜 아티스트가 되어 갔잖아. 이제야 비로소 진짜 본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걸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넌 어때, K-팝? 저는. 너무 궁금하다. 그래요? 난 사실 너의 의견이 제일 궁금했어. 왜 이게 두 부류의 이제 감상평들로 나뉘는지 저는 이해는 가요. 다이너마이트와 퍼미션 투 데스만큼의 엄청난 임팩션을 가져왔던 트랙들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 이번 의견은. 앨범에? 네. 근데 이 선택에 저는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방탄은 힙합 그룹으로 출발했잖아요. 그치.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에서 정말 반가웠어요. 맞아. 오. 야, 힙합 내에서 많이 나더라. 공백기가 길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제 불안하고 초조했겠어요. 그분들이요? 그분들이요? 불안한 초조를 알까요? 그러니까 왕자가 아니라, 왕좌. 진짜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실. K-팝을 그래. 대표하는 그룹 중에 한 그룹인데, 진짜. 가장 내가 큰 생각하는 사람. 불안과 초조와는 다른 불안과 초조가 있겠구나. 그래. 그렇죠. 우리가 이해됐어. 맛본 적 없는. 이해됐어. 비판적인 시각들을 분명히 의식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근데 개의치 않고 그냥 정명승부를 본 것 같아서 되게 멋있었고 그들만의 어떻게 보면 발자취인 것 같아서 야 이거 간지다. 근데 나는 이런 생각 들어. 지금이야 이렇게 나뉘잖아. 네. 6개월 지나잖아. 다 이렇게 음반 나올걸? K-팝에서. 우리 리드 받아봐서 알잖아. 회사에서 가이드 작곡가들한테 이런 노래 만들어주세요를 보내거든? 레퍼런스들을 뭐 이렇게 주시고. 거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BTS 노래들밖에 없었어. 한 6개월 뒤 보면은 보이그룹 중에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 보이그룹이 태반일 거야. 그렇지 않아? 그쵸. 근데 아마 이 정도 퀄리티 나오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지. 참여진들 프로듀서였어요. 지구 슈퍼팀인 줄 알았어요. 진짜. 어벤져스야. 말이 안 돼요, 진짜. 어벤져스야. 말 꼴까봐 조사해 왔는데 그래. 네. 마치 오늘 우리가 BTS를 얘기하는 걸 알았다는 양 조사를. 그쵸. 원래 난 조사를 좋아하는 아이잖아. 근데 마치 아다리가 걸려서 오늘 BTS를 얘기하니까 딱 기가 막힌 우연히. 그렇죠. 미래를 본 거죠. 일단은 디플로.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블랙핑크 컴백했을 때 점프 뛰어 요번에 방탄 앨범 5곡 연달아 작업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카드 브라더스 라이언 테더 비욘세 헬로 작업하셨던 분이고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죠. 걸출한 거장들. 야,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예.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만드는 그 프로듀서들이잖아. 지금 얘기했던 분들이. 정말 뭐. 그럼 BTS는 K-팝이야? 그럼 BTS는 K-팝이야? 와, 저는 아리랑 앨범 두고 이걸 K-팝으로 딱 단정 짓기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BTS는 국내에서 있는 프로듀서들과 만들어낸 어떠한 작품들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정면 승부를 했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K-팝을 하는 프로듀서들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네. 지금 여기 훌륭한 두 명 놔두고. 아니. 그게 좀 아쉽다 이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물론 좋죠. 물론 너무 좋은데 저희가 낄 자리는 좀. 아, 그래. 예. 근데 이게 과연 K-팝일까? 이거는 되게 좀 궁금하긴 하다. 어떻게 생각할지.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건 그냥 K-팝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 그래. 왜냐면 그냥 한국 뮤지션들의 영역이 넓어진 개념? 그냥 K-팝의 확장 같은 느낌? 인물적으로는 나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악적으로. 음악적으로. 이게 K-팝일까? 그럼 6개월 뒤에 레퍼런스로 이런 곡들을 다 리드를 뿌려서 이런 곡들을 K-팝 시장이 가득 찼어. 그럼 그때 가서 이 BTS 음악은 K-팝이야, 팝이야? 난 그때도 팝적인 성향일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제 생각엔 공정 과정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공정과정 좋다. 예, 좀 웃기지만 좋아. 프로듀서진에 방탄과 계속 함께 해오셨던 피독 프로듀서님도 같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테두리는 K-팝으로 비춰지는 대표적인 아티스트는 맞아요. 하지만 내용물을 딱 봤을 때는 이제 팝 냄새가 무신 난다. 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근데 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예. 우리나라 뭐 기아 자동차 그래, 있잖아. 나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아 자동차가 멕시코에 공장도 있거든. 제네시스가 만약에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의 벤츠 뭐 수석 디자이너가 들어가서 디자인을 싹 바꿨어. 그럼 미국 차야? 이놈 자식들아? 이놈 자식들아? 이 소중한 K-팝 하나하나가 소중해 죽겠는데 이걸 팝으로 공성대원은 세국 정책을 다시 하면서 외부의 문물을 다 차단하고 그런 사람이 벤츠 타고 다니냐? 그런 사람이 벤츠 타고 다니냐? 자, 갈게요. 우리 세 개는 아미 MTS의 여러분 할까?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그거야. 방송이 그거야. 이거 들리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한 가지 현상으로 그거를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 가지가 진짜 복합적이죠. 복합적인 그러니까 것 같아. 일단은 서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사실 아리랑도 서사에 연결되는 이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왜? 와닿는 게 뭔데? 컸거든요. 이스터에그 같은 그러니까 숨겨진 그런 스토리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팬들이 해석할 수 있는 창구들을 계속 제공해 왔단 말이에요. 바다가 이제 꿈, 아까 원하는 이상향 그런 거였는데 도착을 해왔는데 아무도 날 알아보는 게 사람이 없고 불안, 초조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느끼다가 이 바다를 직면해버리겠다. 불안함과 초조함, 나의 비판적인 시각들을 그냥 이제는 신경 쓰지 않고 헤엄을 치는 거고. 달빛 아래에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서사들에 엄청나게 많은 열광들을 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획력을 같이 받쳐주는 암이라는 파트너를 빼놓고만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아, 이번 공연에서도 아미 계속 음악 봤는데 난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 BTS의 컴백이기도 하지만 결국 암의 컴백이기도 해요. 나는 좀 되게 특이한 팬 구조를 가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동업자 같은 느낌. 그렇죠. 같은 그룹이에요. 같은 맞아, 그룹. 맞아. 진짜. 정표가 얘기하면서 파트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 그 아미와 BTS의 그 유대가 눈으로 보이니까 아미가 아니었던 저조차도 뭉클해져요. 시상식에서도 아미 막 소리 지르면서 그걸 보고 있는 와이프를 보는 이제 너의 모습을 상상하면 좀 뭉클하겠지. 여기 화장실이 근데 진짜 그런 모습들이 아미이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감이 된다고 저는 봐요. 멋있잖아요. 사실 맞아. 공백기 이후로 첫 발자국을 뗐잖아요. 어떤 행보를 걸으실 것 같으세요? 난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 이제 진짜 그냥- 마이웨이. 그냥 마이웨이. 아니 더 이상 뭘 보여줘. 이렇게 큰 업적들을 세웠는데 그냥 나는 본인들이 행복한 음악 했으면 좋겠어. 근데 나도 비슷한 생각인 게 이번 앨범으로 나는 확실히 그냥 자체 브랜드가 다 돼버린 것 같아.
그럼 이제 그 브랜드를 추종하는 후배 뮤지션들이 많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려면 진짜 너 말대로 그냥 진짜 마이웨이를 맞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가야 그걸 보고 따라간다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것들이 파생될 맞아, 거고. 맞아. 이제 다음 행보에서 어떤 스타일의 곡들이 좀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거 진짜 너무 기대돼가지고. 너도 궁금해. 너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야비한 애잖아. 야비한 애잖아. 아, 나 이러라고 이 사람들이 안 찾는 거네. 나 말 많이 하지 말래. 방탄이란 그룹이 퍼포먼스가 되게 강점이잖아요. K-팝에서도 하우스 음악들이 되게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하우스 장르들이 있는데 제대로 일렉트로니카 한 것도 멋있지 않을까. 아니, 난 이번 앨범 들으면서 그 아날로그 신스의 비중이 좀 많이 늘었거든. 그 지민 씨 앨범 있지. 네. 그때부터 그게 쓰였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약간 멤버들 각각 개개인의 앨범들 있잖아. 그쵸. 그런 서사가 이번 앨범에서 완전히 보여졌거든. 그래서 나는 좀 이런 아날로그 신스 사운드들이 앞으로도 계속 쓰일 것 같아. 그러니까 장르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운드적인 질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진해질 것 같은 느낌? 근데 진짜 이제 막 각자 이제 앨범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각자 또 성장해서 다시 모인 거잖아요. 다음 행보가 저는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맞아. 네. 가장 많이 뜰 것 같다는 곡이 있다면 저 Like Animals 진짜 좋았고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타이틀의 스임. 나도 스임. 제가 대기업에서 만든 비비고 만두 이런 거 의심 안 하고 그냥 먹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애들이 모여서 그거 만들었겠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 뿐이야 아직. 약간 그러면서 먹어. 난 약간 이것도 진짜 어벤져스 같은 제작진들이 만들고 다 결과치가 이게 타이틀이야. 물론 좋지만 그 중에 베스트가 이거겠지. 약간 난 이런 느낌. 그러니까 대중분들도 그러니까 맞아. 주는 대로 먹어라 약간 그런 느낌. 아니 제가 먹겠다고. 아니 제가 먹겠다고. 대중분들 안 사시고 저는 제가 그렇게 먹을게요. 예, 그럼요. 못 이겨. 야, 안 되겠다 이거. 못 이겨. 안 되겠다.